사람이 있는 곳엔 반드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책부터 시작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받는 책까지 서점에 놓여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까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가장 훌륭한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는 어느 시 구절처럼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을 만들어 보는 시간. 독립출판 길라잡이. 독립출판이란 무엇인가? 독립출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적 의미라면은 당연히 개인이 기획을 하고 개인이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개인이 디자인을 하고 일대를 해서 판매나 유통까지 다 하는 걸 독립출판이라고 할 텐데 강의적 의미에서는 요즘은 개인이 기획하고 마케팅 쪽은 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이나 일부 편집 같은 거는 외주를 주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까지 독립출판이라고 많이 하고요. 굳이 역사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나무에 막 글을 쓰거나 이렇게 개인이 컨텐츠를 생산한 거는 전체적으로 다 독립출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기성출판물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독립출판은 어쨌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성출판처럼 뭔가 출판사에 이렇게 원고를 보내고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자기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다른 출판보다는 독립출판이 좀 더 자유의지를 가진 어떤 플랫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원고 쓰기부터 유통까지 직접 하는 걸 독립출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같아요라고 말할 까닭은 저는 다른 출판물들이랑 독립출판이랑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같아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뭔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지만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책의 형태로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쓰는 독립이란 말은 기성에 대해서 독립한다라거나 혹은 전통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뭔가 내가 발간되는 책을 사서 읽고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에서 나라는 사람이 작업자로서 자립했을 때 우리는 그걸 독립이라고 부르는 걸 수도 있겠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제대로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글로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독립출판물을 오랫동안 취급하는 책방인데도 정의 내리기 정말 힘든 단어인데요. 보통 이런 질문 받으면 또 남의 말을 인용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은 1999년에 싱클레어를 만든 싱클레어 피터 편집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독립출판물을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보통 지금까지 글을 잘 쓰거나 사진을 잘 찍거나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는 정말 1등인 사람들만 책을 만들었다면 그동안에 1등부터 5등까지만 책을 만들었다면 독립출판물이라는 게 생김으로써 6등도 책을 만들 수 있고 16등도 만들 수 있고 600등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다만 그 베스트셀러 작가들처럼 많이 판매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만들 수 있는 자유는 주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되게 공감을 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고 저는 독립출판물 매력 중에 하나가 정말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 판형서부터 한 장으로도 만들 수 있고 100장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자유도 되게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독립출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독립출판을 제가 원래는 몰랐었는데 매 해마다 이제 몰스킨 노트 한 권씩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기도 쓰고 생각나는 것들 다 써서 기록을 해두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사촌 언니가 이제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만 보여주지 말고 이제 독립출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해보는 게 어때? 이러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뭔가 이상하게 그때 그걸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EBS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때 이제 독립출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연남동에 그 헬로윈 립스라는 곳이 나왔는데 그때 그 처음 보고 제가 지방에 살아서 지방에는 그때는 거의 뭐가 없었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때 보고 독립출판을 처음 알게 되고 이제 되게 재밌겠다. 뭔가 나도 뭐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딱 5분만 만든 거예요. 집에서. 제가 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건 기록을 해야겠다고 계기가 됐던 게 제가 1년 반 동안 같이 했던 고양이가 별이 되면서 그 아이를 좀 잊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기억은 계속 소멸되니까 없어지니까 그래서 좀 고양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고양이 얘기뿐만 아니고 책방의 운영 일기가 이제 섞여서 들어간 거죠. 매년 책을 읽는 사람의 수는 줄어드는데 책을 내는 사람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새로 발행된 수많은 도서들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고 그럴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들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에게는 높게만 느껴졌던 문턱이 이제는 사라진 셈이죠.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창작자가 되는 걸까요? 소비자는 어떻게 창작자가 되는 걸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끝내기에는 좀 아쉬워가지고 요거를 넓혀갈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과정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 그 사람은 다 대화를 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생겼을 때 누구나 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이 왔을 때 그게 뭐 책이 됐건 무엇이 됐건 소비자였을 때와 창작자였을 때의 차이가 있다면 전에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심심했는데 이제는 뭐 길을 걷다가도 어떻게 보면 다 글로 쓸만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여기저기 뭐 지하철 타도 그렇고 뭐 그냥 하루의 날씨가 변하는 걸 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되게 사실 혼자 멍하게 있는 것 같지만 심심할 틈이 없고 누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느꼈던 정도라면 지금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관심이 생겼다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흐름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반대로 지금 제가 감지한 이 흐름을 제 작업물, 그러니까 제 글로 혹은 제가 기획하는 출간해내기로 한 어떤 타이틀로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아마 타인이랑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 때문인 것 같아요. 왜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 읽기보다 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저도 이제 엄마 책을 만들어야지라고 느끼면서 생각하고 결심하고 책방에 갔을 때 엄마 간병한 이야기는 되게 책 많거든요. 뭐 고향을 떠나보내고 펜로스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쓴 책 에세이들도 많고 책방 운영일기도 한참 많이 나왔었고 근데 어쨌든 그건 이보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뭐 우리 전 세계에 78억 인구가 있으면 78억 개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게 각자의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를 만드는 경험은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되게 화제가 됐던 캐나다 그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도 보면 거기에 지금 딱 그 로그인을 하면 굉장히 제가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게 딱 2가지예요. 쓸 거냐, 읽을 거냐. 딱 그렇게 2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독자가 그냥 읽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쓸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뭐 스스로 책을 내기도 너무 쉬운 환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저희도 지금 출판사에서 투고 원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보면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이 많다니 정말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독립서점에 가보면 독립출판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예전에는 본인이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실 책으로 내거나 어떤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면, 요새는 워낙 이런저런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감추지 않고 마음껏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행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가에 꽂힌 수많은 책들 중에서 선택받는 책은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책은 비슷한 과정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죠. 지금부터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제가 독립출판을 하게 된 계기는 원래 인생의 목표가 나를 위한 내가 온전히 담긴 컨텐츠나 책을 만들어보자였어요. 그리고 그건 인생의 끝자락쯤에 이루어질 거라 막연히 상상했었거든요. 특히 책을 만든다는 건 출판사를 통해 진행되는, 그리고 어려운 과정들이 질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인스타를 둘러보다가 재미있는 책들이 동네의 작은 서점에 놓인 걸 보게 됐죠. 알고 보니 독립서점에서 파는 독립출판물이었던 거예요. 대형 서점에서 파는 책처럼은 아니더라도 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내 것을 꺼낼 수 있겠구나. 출판사를 통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겠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마음을 먹고 독립출판 만들기 워크숍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면서 느낀 건 아무래도 전 과정을 스스로 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잘 묻어나오게끔 해낼 수 있는 자유로움이 주었죠. 출판사를 거치게 되었으면 글이 많이 잘렸을 테고, 또 제가 원하는 디자인보다는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는, 혹은 출판사의 입맛에 맞는 디자인이 1순위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오로지 내 자본으로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해 요소 없이 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또 단점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도 포토샵을 다룰 줄 알았던 사람이고 디자인을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해내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럴 땐 내 것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책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다른 사람과 같이 만들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이 생각한 독립출판물을 말 혹은 글로 잘 꺼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려면 자신의 책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혼자서 책을 만들고 글을 쓰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다양한 이름들이 생겨났습니다. 독립출판, 유통이나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 사업자 등록을 하여 혼자 직접 셀프로 출간하는 것, 소규모 출판, 셀프 퍼블리싱, 원고 집필부터 편집, 인쇄, 대본까지 스스로 맡아 자신의 책을 출간하는 것, 1인 출판, 저자가 출판 대행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출간하는 것, 독립출판, 소규모 출판, 1인 출판 같은 이름으로도 기성출판 못지않게 책이 쏟아지고 있어요. 독자들은 어떤 책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생각할까요? 독자들의 생각을 미리 알려고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아마 그건 출판사들도 정답을 알지 못해서 늘 먼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독립출판물이란 걸 기대하고 책을 고른다면 책을 쓴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는 걸 찾지 않을까요? 단순히 에세이, 소설, 시집, 사진집, 그림책 등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작가의 특성과 재미있는 요소가 눈에 띈다면
독립출판물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책을 만들 때에는 절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이 조금 걱정하시기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요 사이즈로 만드는 에세이 단상집은 흔하지 않았고요. 특이해서 좋기는 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쓴 글과 가장 잘 어울리고 핸드폰 들고 다니듯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디자인한 책이라 기억이 남네요. 다른 책들 또한 작가의 수많은 고민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책을 만들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책에 넣을 것인지에 관해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만나지 않은 미래의 독자들과 미리 교감을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기획안을 제작하나요? 첨가를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내도 한 70% 이상은 뭔가 알아먹을 수 있게 기획안을 작성하는 걸 주 목표로 해가지고 기획안을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제가 궁금했던 거를 주제로 표현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주제로 잡고, 그 다음에 메모를 되게 틈틈이 많이 해요. 그래서 기획안이랄 게 딱히 없는 게 그 메모들을, 조각들을 모아서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있는 이야기, 에세이를 주로 써서 시간 순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묘사하는 거라서 딱히 문학적인 표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못하고, 그래서 그냥 기획안이랄 건 없어요. 그냥 큰 주제를 잡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메모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다? 기획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책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한 장의 문서로 설명하는 것이 될 텐데 그러니까 모든 기획안의 사실 가장 큰 목적은 그러니까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쨌건 회사원이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뭐 저의 상사나 대표님을 일단 설득을 해야 그 기획을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독자를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안을 저는 쓸 때 보도자료를 사실 미리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도자료 쓰듯이 기획안을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도자료라는 것이 독자를 설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기획안을 쓸 때 보도자료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 안에, 네. 기획안에 네.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좋은 책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 책을 독자들 손에 쥐어지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책을 만들 때 이 책을 독자들이 일단 잡게만 만들면 어떻게든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독자들 손에까지 이걸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책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고를 하실 때도 보통 예전에 그냥 원고만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또 기획안의 중요성을 다들 알고 계셔서 투고를 할 때 이미 기획안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원고를 굉장히 투고하는 원고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한꺼번에 보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럴 때 기획안을 보내주시면 편집자들이 조금 더 쉽게 그 작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서 그게 아마 팁이라면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을 꼭 먼저 세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미리 써놓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잡아 원고를 다듬어도 됩니다. 결국 모든 과정은 좋은 이야기를 위한 거니까요. 김현수, 소설가는 어떤 사람들인가? 초고를 앞에 놓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쓴 것을 조금 더 좋게 고치기가 바로 소설가의 주된 일이다. 김현수 작가가 말한 토가 나올 때까지 원고를 고친다라는 의미의 토고라는 단어는 유명하죠. 그는 하루 3시간씩 원고지 5장을 꾸준히 쓰는 버릇을 권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해변의 카프카의 초고는 3,600매였습니다. 초고를 완성하면 퇴고를 시작하는데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곧 적기 때문이죠. 무라카미 하루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200자 원고지에 20매씩 글을 쓴다고 하죠. 좀 더 쓰고 싶더라도 20매에서 멈추고 잘 안 써진다고 하더라도 20매까지는 쓰는 거죠. 유명한 작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 비슷합니다. 매일 써라. 김영하.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는데요. 그게 저를 작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기분, 감정,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꾸준히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글쓰기가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일단 써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가벼운 시작이 쌓이면 원고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책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고 분량이 필요합니다. 보통 단행본 한 권의 원고량은 200자 원고지로 500매 정도인데요. 책의 크기에 따라 500매는 1000페이지가 될 수도 300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책의 두께를 휙휙 바꾸는 이 놀라운 이야기, 바로 이야기를 담는 그릇 판형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한눈에 쏙 들어오는 두툼하고 작은 책? 혹은 크기는 크더라도 얇은 책? 네, 저는 다양한 모양,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의 책이라든지 다양한 모양의 책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다양한 재질, 종이가 아닌 재질을 사용한 책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또 좋아서 그냥 하는 것 같고,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좀 들쑥날쑥해지는 그런. 가볍게 실험하고 가볍게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비닐로도 해보고 실크 스크린으로도 해보고 뭐 리소로도 해보고 그래픽적인 디자인으로도 해보고 일러스트레이션으로도 해보고